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스님, 요즘 전 세대에서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는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상대성과 성이라는 산물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만물이 부처님의 뜻이고 아들이고 딸이며 누구나 갑이 될 수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바쁜 현실 속에서 이 같은 진리를 쉽게 적용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요. 스님께서는 갑과 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자, 박수를 맞으세요. 또 질문 계속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네. 이 같은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요즘에 어디 가나 갑과 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기업들의 횡포가 대단하잖아요. 하청업체들은 정말로 죽어라고. 왜냐하면 정말로 여기도 남편들이 말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야.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 우주는요. 아까도 말씀드려요. 공부는 뭐라?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지은 것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요즘 지혜와 공덕의 등급이거든요. 당장 우리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과 보살불 6도 10도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나라의 법칙이야. 노력한 사람들 전생에 공덕을 많이 져가지고 재벌집에 태어나서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그걸 태어날 때 그걸 그 집에 태어난 걸 뭐 어떻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선 갑과 을은 뭔가니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근데 갑이란 사람들이 이거 생각을 잘 먹어야 돼. 내가 엄마 아버지 뱃속에 좋게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걸 물려받았다고 까불면 큰일 난다. 이제는 앞으로 점점 이제 인터넷이라거나 아까 스마트폰도 얘기하고 뭐 내비도 얘기하고 했지만 잘못하면 이제 박살나는 수가 있다. 갑과 을은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이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서로 협조해야 되거든. 갑이 자기들로 횡포를 부리면 안 되거든. 같이 먹고 살아야지. 지금 금생의 지가 전생의 복업으로 잘 산다고 까불면 내생 거지가 돼버려. 우리가 멀리 내다보질 못하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그 내생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다가 그게 그럼 성할 것 같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모모한 재벌이 누가 해가지고 그냥 크게 무슨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차명계장이 해가지고 박살 났었잖아요. 그 회사의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니. 복구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제는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봐요. 몸에는 수많은 세포도 있잖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cells name the universe. 세포 하나가 우주라는 거야. 폴 데이비스 책에 나오잖아. 유명한 세포가 우주예요. 그 세포를 가지고 뭐예요? 이제 줄기세포 만들고 막 사람도 만들잖아요. 그 세포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치잔 말이야. 그러면 오장육부는 장차관쯤 된다고 칠까? 그럼 이 몸도 나라야. 이 몸을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하는 당체가 누굴까? 이 몸의 대통령 왕이 누구야? 마음이에요.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자국 같이 마음이 으뜸이라니까. 마음이 근본이야. 마음이 이 몸의 주인공입니다. 마음이 대통령이야. 마음이 왕입니다. 내가 마음을 잘 써야지 백성들도 다 잘 쓸 수 있다니까. 자기가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고장 나는 거야. 세포 하나도 그게 전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요즘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 다 알아요. 국민들 우습게 알아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계약을 해야 되니까. 큰 회사가 또 잘 돼야지 내가 먹고 살잖아요. 그건 갑과 을은 서로 뭐라 공존공생이고 상호 부조해야 되는 그런 팀워크를 이뤄야 된다. 이런 이데아를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 건 시간 문제죠.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 우주가 붙여 있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죠. 무슨 갑이다 을이다 이런 바보 같은 여러분 남편들이 큰 부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생각은 죽어. 진짜로 한데 모든 대리점 직원들 다 끌어안고 한 형제처럼 다 공정공세 그래야지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네 가지 길 있잖아요. 밝은 데서 밝은 데로 간 사람,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간 사람,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간 사람,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로 간 사람. 금생에 복업을 많이 짓고 태어났어. 많이 베풀고 펼치면 내 생길이 또 환히 열리거든. 금생에 내가 갑이라고 마음대로 버려 살아서 죽기도 하고 죽어서 또 죽는다. 되질 않아요. 중요한 건 갑과 을은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그 남편들에게도 그래요. 직원들에게 잘해야 된다고. 있을 때 잘해. 노래 있어 없어?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 알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드리세요. 네. 이제 아이들이 곧 여름방학을 맞이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학기 중에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함께 아침에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네네네. 했는데 명상 저기를 찾다 보니까 종류가 많았어요. 그래요. 누워서 하는 명상법도 있고 네. 걸어서 다니는 명상법도 있는데 네. 마음도 여기 잠재우고 머리도 맑게 하면서 네. 집중력도 이렇게 조금 더 높여주고요. 네네. 거기에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명상 수련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정말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자 명상 참선이 하도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단어니까 잘 들으세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답게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우선 중요한 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명상을 하는 자세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뭐 앉아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걸어서 생활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세 가지를 꼭 조심하세요. 세 가지. 우선 뭐냐면 항상 마음 조심, 몸 조심 뭐죠? 호흡 조심이야. 아시겠습니까? 마음 조심, 몸 조심, 그죠 뭐죠? 호흡 조심입니다. 그걸 이제 3조라고 그래서 조심, 조식, 조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몸이 말이죠. 계속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돼. 움직일 또 좋아하고. 요즘엔 또 이제 또 좀 풍토가 바뀌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놀길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같은 거 말이죠. 너무 많이 그렇게 만지게 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가리키는데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우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몸을 애들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몸은 부처님을 담는 그릇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선 참선하기 전에 기본 운동을 좀 하셔야 된다. 어려운 운동은 아니고요. 이른바 말하면 허리 있잖아요. 왜냐면 허리를 꼿꼿하게 반드시 세우고 있어야지 허리를 구부리면 공부하는데도 이게 뭐죠? 공부하는데도 이게 뭐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허리가 반듯하지 않, 엄마나 아버지가 허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척추 측만 같은 게 와버리고 잠깐 굽혀서 하게 되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엄마하고 같이 이거 있잖아요. 허리 쭉 펴는 거 있죠. 허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땅에다 든 다음에 고요히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허리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허리를 쭉 굽히는 거야. 허리 펴기 아시겠죠?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약간 아프도 괜찮지만 그래서 허리를 쭉 펴서 한 10번, 20번 한꺼번에 많이 하면 힘드니까 허리를 쭉 펴서 10번, 20번, 30번 좀 이렇게
허리를 쭉 펴서 뒤로 좀 이렇게 가지고 제가 여기서 직접 실현을 해 보일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기회가 남았는데 다리를 딱 뜯고 허리를 쭉 이렇게 고개를 딱 해서 가능한 한 C자형이 되도록 좀 C자형 아니면 90도가 되면 좋고 말씀이죠. 그렇게까지 힘들면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무리 잘못하면 허리 부러진다. 큰일 나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정도는 안 하시겠지만 부드럽게 해서 힘들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어가지고 쉴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이 허리를 쭉 펴는 걸 이걸 차크라 아사나라고 그래요. 이른바 말하면 인도 요가에서는 뭔가 하니 차크라 우리 몸에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척추를 따라서 저 이른바 말하면 꼬랑집에서 사하스라 무라다라 차크라서부터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사하스라 차크 백회혈이라고 하는데 쭉 이른바 차크라가 쫙 척추로 딱 돼 있습니다. 척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선방에서도 스님들이 참 운동을 좀 해야 되는 달마란 스님이 달마 역근경이 어쩌냐저 하지만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공부한 사람들 요가를 공부한 사람 샤오링스 소림사에 가보세요. 전부 다 요가의 응용편들입니다. 이 전부 다 불무도 손무도들이 요가의 응용편들이에요. 허리를 꼭 이렇게 뒤로 했다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세게 부드럽게 뒤로 넘겼다 부드럽게 다시 반듯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굴신과 이완이에요. 다시 앞으로 쫙 가능한 한 무릎을 쭉 펴고 그 다음에 손바닥이 땅바닥에 닿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굴신과 이완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척추가 우리 몸의 발전소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한 30분 정도나 많이 하지 말고 보살님들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크라산, 차크라를 여는 아주 중요한 수행법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하시다 보면 어떻게 하니 이 무릎이 땅에 다 아주 찰싹 붙어버립니다. 참선하기에 아주 좋은 자세가 돼요. 뒤에는 좀 방석을 좀 놓고 아주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세가 됐죠, 그죠? 몸이 됐고 자세가 됐어요. 이건 아시죠? 가부좌 트는 거 한쪽 다리를 한쪽 대퇴비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리가 아프면 또 한쪽에 해도 됩니다. 좀 처음엔 아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보시다 보면 고요히.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앉는 시간만큼 부처님이 됩니다. 내가 10분 앉으면 10분 앉는 것만큼 저렇게 부처님 앉아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왜 앉으셨겠나? 피라미드가 갖는 특수한 힘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포즈. 지구 중심부에 향하고 우리 몸도 완전히 단전이라거나 이런 게 딱 보면 무게 중심 삼각형의 어떤 그런 그 원리 같은 건데요. 딱 앉으면. 근데 아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몸이 됐죠. 그 다음에 마음이 됐는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엔 절대로 어렵게 하지 마세요. 단전 호흡을 한다니까 단전을 자꾸 움직이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 힘이 들어서 안 돼. 우리가 1분간에 18번 호흡을 합니다. 근데 스님이 연불 하다 보면요. 연불 막 고성명불 하다 보면 1분에 호흡이 너댓 번으로 떨어져요. 가능한 한 휴식장 호흡을 쭉 길게 내보내는 살살 내보내면서 저절로 뭐라 아랫배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저절로 아랫배가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에 호흡을 빨아들이면 저절로 아랫배가 불룩 나오잖아요. 불어 단전을 자극하려고 하지 말고 힘드니까 호흡을 쭉 내뿜었다가 다시 받아들이고 출식장 아시겠죠? 입식단입니다. 아나바나사티가 대한반 수의경에 나오는데 절대로 많이 하지 마시고 아주 조용히 코털이 뭐라 움직일랑 말랑 이 호흡을 쭉 내뿜었다가 다시 받아들이면 단전 부분이 볼록 올라와요. 호흡을 출식, 장, 입식, 단으로 호흡을 세알리시는 거야. 호흡을 세알리시는 겁니다. 호흡을 세알려서 처음에 많이 못해도 좋아요. 5번 해도 좋습니다. 6번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1분간에 18번 하는 호흡이 출식장, 입식단이면요.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되면 1분간에 너댓 번으로 호흡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몸의 기관들이 쉬고 중요한 건 호흡을 길게 하고 출식장, 입식단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몸의 모든 부분들이 이완이 되고 중요한 건 꼭 호흡을 쭉 하고
받아들이니 이 이른바 아랫배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의 피가 전체 몸무게 13분의 1, 12분의 1이니까 보통 얼마 정도 되는 거니? 4, 5리터 정도 됩니다. 5리터.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 피가 배에다 몰려 있어요. 배에 몰려 있으니까 배가 많이 나오고요. 복근이 약해요. 그러니 아이를 낳으면 금방 배가 나오는 거예요. 보살이면 꼭 이 출식장, 입식장 이 호흡을 꼭 해야 됩니다. 복근이 강해져야 돼요. 피가 배에 다 몰려 있어요. 4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빈혈이 옵니다. 특히 보살님들은 뭐냐면 피를 많이 쏟기 때문에. 그러면 출식장, 입식단 이렇게 해버리면 하다 보면 길게 해보고 빨리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펌프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온몸으로 돌면서 이게 피가 다 도는 거예요. 이게 피가 온몸을 다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전호흡이니 복식호흡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강제로 단전을 자극하게 되면요 힘들어요. 애들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자칫하면 탈장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헤르니아라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 복막이 있는데 복막에 양쪽에 구멍이 딱 있는데 이른바 말하면 우리 오줌보 있죠. 콩팥이 양쪽에 키드니가 있어가지고 이른바 세뇨관이라고 해서 수뇨관 이른바 관이 2개 이렇게 있는데 그 관이 뭐라 복막을 구멍을 해가지고 오줌보로 모여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모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단전을 자극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 구멍이 늘어나서 창자가 빠져버려. 그 옛날에 우리가 토산불알이라고 그러나? 토산 창자가 쭉 나오는 수 있죠. 애들이요. 그런 일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탈장이에요. 탈장이 옵니다. 우리 스님 가운데도 단전호흡을 오래 하다 보니까 탈장 오는 스님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전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울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중에 들어가서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죽을 뻔하고 서초동에 있을 때 법회하다가 그냥 헤르니아 탈장이 흘러내려오는데 떼굴떼굴 굴러서 병원으로 실려갔었잖아요. 수술 받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어 단전을 자극하지 말고 호흡을 길게 뽑으면 저절로 뭐라? 이게 들어가 버려요. 받아들이는 간단히 뭔가니 출식장 입식단에서 딱 받아들이고 다시 내보내고 다시 받아들이면 이걸 세어보면 안 돼. 1분 정도의 출식장 입식단 하면 호흡이 대여섯 번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게 온몸을 피가 돌기 때문에 두뇌가 맑아집니다. 집중력도 호흡을 세아리니까 그걸 수식관인데 수식관이면서 그러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뭐라? 차크라사나 이른바 허리를 몸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허리를 쫙 펴가지고 가능한 한 애가 너무 하면 안 되니까 엄마가 허리를 이렇게 받쳐 힘을 줘서 해야 된다. 잘못하면 부러지니까 애들은 약하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허리는 반대 그러면 척추가 곧아져요. 딱 곧아지면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앉은 자세가 참 좋아집니다. 앉은 자세가 딱 허리를 딱 책상에 앉아도 딱 좋고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도 방석을 딱 받쳐주면 참선 자세로 앉아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다 앉으면 책상에 딱 앉아서 좌정하잖아요. 그래야지 자꾸만 이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지 아이들이 오랫동안 책상에 앉을 수 있어요. 허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단전에 힘이 좋아야지 딱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도 앉는 건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3가지입니다. 첫째로 허리를 가능한 한 쫙 폈다가 몇쯤 쉰다고 그랬지? 아니 쉴 수 있을수록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 힘들어 보면 10만 하고 쉬고 조금씩 하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한 20번 하면 20번 정도. 엄마하고 같이 해요. 여러분 같이 하세요. 그러면 쭉 했다가 다시 이 차크라아사나는요. 이 요가 가운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가입니다. 고급 요가입니다. 차크라아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요가 수다들은 이 허리를 펴면서 다리에 딱 하고 머리를 딱에 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은 그런 수행 방법입니다. 차크라사나 잊지 마세요. 온몸의 척추를 다 열어놓습니다. 기가 다 열려버리고요. 아주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하면요. 제가 이 다음에 자꾸만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아들 딸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와요. 제가 근데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가르쳐 드리겠지만, 첫째로 차크라사나, 두 번째로 좌법이 허리를 꽃이 피고 앉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방석을 뒤에다 두툼하게 해주고 딱 앉으면 양쪽 무릎이 땅에 탁 붙어버립니다. 고요히 앉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조신이 몸이 딱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세 번째로 조식이잖아요, 그죠? 출식, 장항, 호흡을 쭉 내보는데 1분간에 18번이지만 출식, 장항, 입식, 탄 가능한 한 내뿜는 걸 길게, 받아들이면 짧게 이래 버리면 저절로 뭔가 하니 단전이 불룩불룩해지면서 불어 단전을 자극하지 마세요. 호흡으로 해야 돼.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탈장 온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불어 단전을 절대로 자극하기 여기. 뽑아내면 저절로 들어갔다. 불어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단전을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고요히. 그리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처음엔 5번, 10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저절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강해지고 온몸의 건강이 혈자리 다 통하면서 피가 다 돌면서 두뇌가 맑아지는 게, 왜냐하면 피가 두뇌, 여러분 두뇌 다 공부되잖아요. 머리가 요즘에 시중에 있는 기계 가운데 헬스클럽 가면 거꾸리 있지, 거꾸리. 시간 날 때 거꾸리 처음엔 한 2분, 그 다음에 한 3분, 5분, 10분까지 길게 하면 꼭 거꾸리를 하세요. 그럼 피가 머리로 다 몰리면 이게 훈련을 되면 혈자리가 달려가지고 피가 머리 도니까 맑아집니다. 근데 집에서 거꾸리 그 비싸기도 하니까 뭐 살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뭔가 하니 이걸 꼭 출식, 장, 입시단 하되 단전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호흡 따라서 단전이 불룩불룩하게 하면 저절로 펌프질 같아서. 명심하세요. 우리 몸에 있는 피의 4분의 1, 3분의 1은 어디 있다? 배에 고여 있어요. 이게 펌프질이 안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만이 오고 배가 불러지고 복근이 약해지니까. 자꾸만 하면요 복근이 강해지면서 온몸이 다 돌기 때문에 배도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럼 꼭 그걸 해보세요. 아까 보살님이 애들한테 다 시켜보고 자기도 해봐. 알겠죠? 자,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자, 박수 마시고. 자, 씩씩하게 해봐봐. 누구? 자, 인간은 어떤 모양을 보면 그 모양에 따라서 마음을 일으키는 상을 내는 그 상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불상이 부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불상을 보면서 그렇죠. 저희가 마음을 내서 기도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듯이 산신도 역시 네네. 그렇게 저희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네네네. 저희 우리나라에는 네네. 3천여 절 중에 네네네. 2,400여 곳에서 네네. 산신을 모시고 있는데 큰 절들은 다 있죠. 네. 네, 그만큼 보편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도 또 저희가 이제 뭐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네네. 그 산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네네. 그답 그렇게 논리적인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스님께 네. 그 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분이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자, 중요한 질문이고 좋으신 질문이세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학이 요즘처럼 발달하지 않은 과학이 이렇게 최첨단을 가는 그런 발전이 있기 전에 저 과거에도 말이죠. 양의 동설망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산을 숭배했습니다. 그걸 아시죠, 그죠? 대표적으로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 인류가 참 묘하게 생각하는 게 왜 지금 그리스에 탁월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스에 누가 나왔어요? 그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테, 황금시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스타트가 어디서? 민주주의, 도편추방이라고 해서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하는데 세계 문화사에 다 나오잖아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처음 뭔가 시발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대단한 나라였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된 게 그리스란 나라는 그 과거 오랜 과거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지금 전 세계 서양 철학의 비조들입니다. 다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전부 다 아류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양 철학.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아덴의 그리스 문명의 가장 핵심되는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 올림포스 산이에요. 올림포스 산. 올림포스 산에서 제사, 이른바 말하면 대제전을, 국민들을 즐겁게 하려고 대제전을 여면서 연극이라거나 뭐 소포클레스라거나 아주 탁월한 비극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조각품이라거나, 이 올림포스 산을 기리는 대제전을 연극제도 많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올림포스 산에 그 대제전을 기리는 그러한 그 흐름이 내려와가지고 현대도 그런 게 있었죠. 뭐가 나왔어요? 올림픽이란 말이 올림포스 산, 올림포스 산의 산신, 올림포스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들이, 최고한 역사들이 막 경기를 한 겁니다. 레슬링도 하고 씨름도 하고 막 대제전을 문화와 연극과 체력과 단련과, 그 당시 그리스에서 유명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항상 스파르타식 아시죠? 스파르타식 경쟁을 했잖아요. 지금도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테네를 이겨먹으려고, 아테네가 워낙이 탁월하니까 스파르타가 그만 노력을 했다. 체력 단련 어마어마하게 했거든. 어렸을 때 다 애들을 그냥 데려와가지고 타가수에 데려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단련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올림포스 산의 주신이 누구라? 제우스.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라요. 우선 당장 올림포스 사는 곳은 놔두더라도 중요한 게 있는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현대를 봅시다. 우리가 당연한 건 그 당시에는 분명히 과학이 발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할 때는 산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탄산가스가 나가고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이것도 한 지가 100년도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은 산소고 산소인데, 산소를 내뿜는 유일무이한 생명체는 지상에서 뭐밖에 없다? 숲밖에 없는 거예요. 숲밖에. 나무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무. 초목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 우리가 살려면 숲을 사랑해야 돼요. 산을 사랑해야 됩니다. 산은 그냥 등산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몸에도 털이 있어 없어요? 털구멍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피부도 호흡하는 거 아세요? 피부가 털구멍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엄경에 보면요, 털구멍, 모공, 모도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털구멍이 외계, 우리가 호흡을 하기도 하지만 호흡한 건 어디로 내려가요? 여러분 이걸 진짜 아셔야 된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 호흡을 하면 이게 내장으로 해서 흩어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피부는 수도 없이 나이는 털들이 뭐냐면 모공이 있어서 모공을 통해서 전부 다 공기가 들어가요. 껍질서부터 우리가 호흡하면 내장으로 들어가 버리지만 이게 공급되려면 시간 걸리니까 피부가 호흡을 한다니까요. 털구멍이 전부 다 산소가 드나들고 물기가 드나들고 다 드나드는 노폐물이 빠져나오고요. 이른바 말하면 피부에 있는 모공들은 숲과 같아요. 이게 전부가 다 이른바 피부 껍데기만 걷어내면 그대로 피가 줄줄 흐르잖아요. 방어막 같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숲이라는 게 제대로 덮여있지 않으면 산사태가 나버려요. 그냥 흘러버린다. 피가 막 다 나와버린다니까. 피부가 지금 방어작용,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최첨단으로 방어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숲이 우거져 있는 것처럼 털구멍이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몸의 숲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산가스를 내보내게 되면 우리가
뭘 먹으면 탄산가스가 나가잖아요. 우리가 C6H12O6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그다음에 CHON 그러잖아요. 단백질은 들어오면 그게 무슨 반응이에요? O2 반응하나. 6O2 하면은 드디어 CO2하고 H2가 나면서 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건 뭐냐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하고 숲은 뗄래야 뭐라 뗄 수. 우리가 숲을 걸어가면 너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왜 절들이 다 산중에 자리 잡고 있는가? 아름다운 공기가, 우리 능인선 엄마도 구룡산 공기가, 제가요 서초동에 있을 때 매일 목이 쉬었어요. 매일 공기 하나 보면 매일 목이 쉬었어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니까 이건 목이 이렇게 쉬어 어떡하나. 구룡산 밑에 온 다음에 한 번도 목 쉰 적이 별로 없어요. 목이 좀 걸걸하다 또 그 다음날 자고 나면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산 밑이니까. 이게 공기가 한 번도, 제가 여기 서초동에 있을 땐 말이요, 성대 결절해가지고 수술을 몇 번씩 하려고 아주 목이 사흘 들이셨다니까. 매일 그냥 소리지다 보니까. 그렇게 공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산가스를 내보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숲은 뭐죠? 고맙다고 받아먹는 거예요. 탄소 뭐라? 동화작용을 한다니까요.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산소를 딱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배설물은 뭔가 아니 산소고 우리의 배설물은 탄산가스인데 이게 기가 막힌 리사이클링, 공존 공생체예요. 우리의 생명과 숲은 둘이면 절대로 둘이 아니라 뭐 하나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전혀 하나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숲을 함부로 막 하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과 우리는 뗄래야 뭐라 뗄 수가 없는 사이예요. 선조들은 이미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이걸 다 하셨던 거예요. 정말 이게 숲이 중요한 거구나. 그땐 뭐 이파리가 탄소 동화 양을 하는지 무슨 뭐 ATP 합성을 하는지 뭐 미토콘드리아가 뭘 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숲이 우리에게 정말로 뗄래야 뭐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계가 있다는 걸 다 아셨던 거죠. 도인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산 명산 대차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행자소서는 행자가 깃들 곳은 뭐라? 전부 다 뭐라? 깊은 숲이라고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도 나오고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스님, 최근에 방영된 사극 정도전에 보면은요, 정도전, 태조 이방원에 보필하다가 네. 객지에서 사망한 하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륜이 있죠. 하륜 있습니다. 네. 그분이 죽으면서 인생 무상과 재행 무상이라는 말을 어록을 남기고 네. 죽었는데 네. 그 글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행무상이라는 뜻은 저게 인상의 허무를 뜻하는 뜻은 아닌 것 같고 깊은 네네.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재행무상이라는 뜻과 네. 더불어서 재행무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법무화. 네. 박수로 봐주세요. 네. 좋은 질문하셨네. 정도전이가 한판 세상을 휘저놓더니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 깎고 살다 보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역사책을 위정자들이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런데 사실 역사 자체는 왜곡이 없어요. 인과니까. 자기가 한 대로. 그러면 세계문화사, 제가 중이 세계문화사가 왜 필요가 있습니까? 세계문화사라거나 제 방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총법사를 많이 들어왔는데 책이 한 2만 권 넘어 있습니다. 2만 몇천 권 정도 있습니다. 다 손때 묻은 것도 많고만요. 이거는 베라벨책이 다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다 뒤져보니까 다 사드려서 세계문화사책, 동양사책, 서양사책, 철학사, 뭐 중국문화사 다. 한국사도 제가 보면 정도전과 하륜이라는 사람은 이 하륜이라는 사람이 참 정도전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죠? 비명이 같잖아요. 방언의 칼이 같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륜이라는 사람은 정말 풍운하였죠, 그 사람도. 그런데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그냥 미국의 비명이 같지만 하륜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나이가 그래도 그 당시 한 70까지 69세 70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로는 많이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원이라는 사람을 도와서 이제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그때 뭡니까 왕자의 난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몽주, 정도전에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분명해요. 진주 사람인가 어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종을 세우고 이방원을 세우고 뭐 이렇게 흘러내려왔지만 세월이 자꾸만 바뀌어가면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잖아요. 또 그 사람도 또 물러나가지고 그 사람도 객사, 나이가 그러면서 객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때 찬밥을 또 먹게 돼 있죠. 항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 뭐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항상 자기가 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몇 년 하면 또 내려와야 되고 벌써 뭔고하니 대통령 측에 친박하다가 대통령이 뭔고하니 자꾸만 여러 가지로 뭔고하니 국민의 마음을 어렵게 하니까 친박 세력들이 등을 돌리잖아요. 그죠? 비박이 됐다고 신문에 났대. 그지? 그렇게 신문에 났잖아. 뭐 비박이 됐는데 난 친박이 누구고 비박이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니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분들을 근데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다. 여기 훌륭하신 분들 많이겠지만 남편들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추종자라고 볼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점점 확장시키고 키우려고 하면 절대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정말로 부처님 같으신 분은 진리와 하나가 되신 분과 온 우주를 포용하지만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니까 세력이 잠깐만 깨져나가는 거예요. 초라해질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여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계속하지만 자꾸만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내려와가지고 피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 간 사람들은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 새술은 뭐라? 새술은 새보다 되죠. 그러니까 하륜이도 그래가지고 팽당해서 낭인으로 살다 보니까 옛날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기가 많이 죽였잖아요. 많이 죽였죠. 이 사람이 책사거든. 책사, 음양하게 풍수지리하게 대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양 천도도 지지하고 막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급제도 하고 장원도 뭐 급제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다. 세월이를 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상. 그러니까 하륜이라는 사람이 하나는 알았던 것 같아. 둘은 몰랐던 것 같아. 왜냐? 무상이란 말은 흘러가면 다 흘러간다 이거지. 무상하다. 허망하다는 뜻과 비슷하게 쓰는데요. 무상하기 때문에 사실 인생은 신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역의미학. 잘 들으세요. 재행이 무상이니까 모든 만상은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자가 영원히 부자라 해봐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돼? 건강한 사람이 영원히 건강하지 않지 않잖아요. 왕이 영원히 왕이야? 대통령이 영원히 대통령이라? 아니에요. 내가 한때 잘못하면 뭐라? 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로. 아마 하륜이라는 사람은 재행이 무상이다. 흘러가는 거다. 다 흘러가고 나이가 이제 뭐 익숙하게 되니까 이젠 전부 다 내 것이랄 게 없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흘러오면 그렇죠. 그런데 무상은 꼭 그렇게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도전이도 다 쓰러뜨리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다 쓰러뜨렸잖아요. 정도전이를 쓰러뜨린 게 하륜이거든요. 하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정도전이가 어디인가 관찰사로 보냈잖아요. 충청도가 어디 관찰사로 보냈지? 내려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숙번이 역사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숙번이가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숙번이 해가지고 기습을 하십시오. 기습 작전을 낸 사람이 누구냐? 하륜이에요. 책사죠. 한나라 고조에 무슨 뭐 유방에 장량이 있는 것처럼 책사. 이성계가 책사가 누구죠? 정도전이 있어요. 책사가 있거든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왕이 모든 걸 다 잘. 무슨 왕이 다 잘할 수 없는데 밑에 사람이 잘하겠죠. 책사가 책사. 책사, 방통이라거나 제갈량이라거나 다 중국에 보면 왕의 측근에 책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도전이가 워낙에 영명한 인물이지만 하륜이가 딱 알았던 거죠. 거의 나이가 하륜이하고 정도전이 게임이 안 나게 나이가 한 7, 8살 차이고 한참 후배야. 정도전이 한참 후배니까 사실 솔직히 뭐 우습게 본 건 아니었지만 하륜이가 대단한 놈이랑 정도전도 알았었죠. 그런데
이숙번을 시켜가지고 정도전을 제거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륜이 작품이라고요. 자기가 많이 죽였죠. 많이 죽였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도 뭐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한 거죠. 그렇게 무상을 썼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상은 그렇게 쓰는 무상만이 아니라 모든 게 흘러가는 거니까 얼마니 뭐라 어려운 곳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무상은 변천이거든요. 항상 하지 않다. 무상하다. 재행이 무상이다. 제법이 무하다. 내 거라고 말할 게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부자가 영원히 부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 하겠죠? 왕이 영원히 왕이 아니에요. 정도전이가 영원히 정도전이 아닙니다. 하륜이가 뭐라? 영원한 하륜이가 아니에요. 자기도 뭔가하니 쓰러가니까 어려울 때 뭐라? 무상한 거니까 다시 마음을 쓰고 일어나서 불같이 뭔가하니 우리가 목숨 있는 아니야 영원히 정진하고 영원히 전진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을 때 있고 그들이 뭔가하니 그렇죠. 아마 처절하게 그 권력의 암투에서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아마 다시 내 생에 태어나가지고 그들도 뭔가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돌고 도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몽환이 누구에게나 모질게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항상 몽환이 뭔가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몽환이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그들을 감싸면 뭐 그렇거든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다 자기가 받게 되거든요. 배신을 하거나 뭐라거나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다 받은 거거든요. 정도전이도 누굴 죽입니까? 정몽준이 다 죽이잖아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받잖아요. 죽은 다음에 받는 게 다 격동기에 고려가 넘어가고 조선이 쓰는 이 격동기에 또 그 다음에 이성계가 넘어가면서 이방원이가 쓰고 이 격동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남에게 한 대로 그대로 받잖아요. 인과라는 건 여기 하는 겁니다. 역사책은 가짜로 쓸 수 있고 왜곡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 자체는 왜곡을 몰라요.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우주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육바라밀로 살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잖아요. 누가 뭐 부부간에 이혼하거나 뭐하나 그런 걸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이혼하고 난 다음에 머리 깎으려면 100% 환영입니다. 스님이 되다 보면 100% 환영이지만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지? 그러면 좋지만 이혼하고 또 다른 신랑 만날 생각하면 그 업이 무겁습니다. 아이들도 있죠, 뭐 있죠. 그 아이들 다 괴롭히고 아프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수행자의 마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되고, 항상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항상 뭐죠? 항상 스승 삼아서. 무슨 말씀이 알겠죠? 무상은 허망이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무상은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 네, 공부하십시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